예, 그러면 시장 분석하면서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 세세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장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FMC도 또 끝났겠다. 여기서 어느 정도 힌트들도 얻었겠다. 좀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뭐 FMC에서 나왔던 것이 상당히 뭐 크게 뭐 변화된 것도 없었고, 네. 그걸 기대했던 만큼 나왔는데, 근데 예상보다 조금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긴 했는데요. 결국 뭐 밋밋했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좀 실망감이 많이 좀 매물이 좀 나오지 않나. 그래서 특히 미국 증시에서는 뭐 기술주 위주의 그런 매물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FOMC에서 확실하게 지금 시그널을 준 거는 3년간의 금리 동결을 거의 시사를 했는데 결국은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또한 미국의 화폐 가치도 하락하겠죠. 거기에 자산 가치는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주가가 또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연준 파월 의장이 하반기 경제 성장률 목표 전망치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의 경기 회복이 좀 더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의 원천은 아무래도 미국의 그런 소비 증가가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지금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코로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좀 약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이렇게 된다면 연말에 갈수록 경기 민감주들의 그런 실적이 좀 더 회복하는 모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주가 회복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언택트 위주의 사실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했는데 그럼 경기 민감주로 지금 그럼 주도주가 넘어갈 것이냐? 이런 혼란이 좀 생기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느냐. 특히 물론 그 안에는 또 선물 옵션 만기, 옵션 뭐 그런 관련해서 기술주의 약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은 좀 혼란스럽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음 주 정도에는 좀 정상을 찾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시장은 어떨까? 근데 국내 시장도 역시 추가 상승하기에는 상당히 재료가 약하고 또한 상당히 좀 아직은 좀 확실치 않은 그런 몇 가지 모멘텀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좋은 재료는 아닌 건데 일단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장과 연동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의 추가 상승 동력이 부족한 것은 뭐 크게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 좀 주식 좀 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가장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바로 대주주 요건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요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억 원을 뭐 고소해서 내년부터 정말 3억 원만 종목당 넣으면 대주주 요건으로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내야 되느냐 이런 건데 상당히 이런 것이 뭐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들리는 소문대로 상당히 지금 뭐 시장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요게 변화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나 하는 것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억 원으로 간다 그건데 물론 이것이 이제 대통령께서 좀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더라도 바꾸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 3억 원으로 정말 확정이 돼서 그렇다면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 특히 코스닥 시장이겠죠. 시총 작은 종목들, 조그만 종목들 매물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만일 이것이 10억 원으로 그냥 유지만 된다 그래도 좀 추가로 뭐 좀 주식 좀 담아야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수급 얘기도 좀 잠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수급 상황에 보면 개인들만 사고 사실 기관 외국인 다 거의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장의 그런 성질 자체가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펀드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주식시장에 접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매를 하시고 신규로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도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외국인이 순매수로
좀 뭐랄까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급이 없다는 점도 좀 악재 요인이고 또 하나 그 대외 요건의 불확실성, 특히 미국 대선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몸살이는 그런 투자 전략이 지금 더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보여서 결국은 좀 외국인 기관 같은 경우는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선택과 집중적인 그런 매수 행태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뭐 아무래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업종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금이 좀 한정된 상황에서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미국 시장과 연동하는 그런 것은 좀 더 이어지지만 좀 뭐 여건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은 좀 뭐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 변화들 그리고 방향성 얘기를 해봤는데요. 종목별로 잠깐 여쭤보자면 그 외국인의 선택과 집중해서 어쨌거나 지금 선택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의외 그리고 약간 변화된 종목 중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좋아지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워낙 재미가 없었으니까 이럴 때 뭐 시장도 살 겸 사는 건가? 좀 어떤 성격으로 분석하세요? 네, 뭐 사실 9월달 외국인이 전반적으로는 시장에서 매도했는데 반도체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각각 1조 원 그리고 4,400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몇몇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좀 선침해가 좀 들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돌아서는 종목도 있고 돌아서지 않은 종목도 있기 때문에 옥석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화웨이가 이제 공급을 받지 못하는 반도체 재고를 급격하게 오도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반도체 부분에서 예상 외에 선방이 나온다는 그런 기대에 섞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적으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분야에서 부분별로 항상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죠. 아무래도 뭐 5G라 장비 쪽도 그렇고 비모 메모리도 그렇고 스마트폰도 그렇고 또 화웨이에 대한 반사이익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매수는 항상 유효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반등에는 성공한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오늘도 상당히 좋은데 그런데 아직까지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었다, 상승으로 전환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85,000원부터 9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대에서 한 2주 정도 머무르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따라서 아마 추석 전후 정도가 되면 확실하게 매수가 될 수 있는 종목인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주 살펴봤고요. 또 하나 어제 이슈가 있었던 두산중공업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과 또 하나는 별개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갔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한 것 치고 오늘 주가는 썩 좋지는 않은데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대통령이 기업을 방문한다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다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도 저는 뭐 10일 정도쯤에 창업만 방문해서 두산중공업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식을 미리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투자를 한 다음에 뉴스에 아마 팔자가 나와서 아무래도 좀 약세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근데 사실 두산중공업 좀 신중 접근을 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1조 3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상당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성공 시에는 사실 뭐 지분도 매각해서 한 3조 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상당히 이제 부채를 해소하는 그런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이런 유상증자에 아직 권리락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일단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나중에 그 신주가 상장되면 또 오버행 물량이라는 소화 과정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라면 유상증자 물량 소화되는 거 보고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라면
지금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 밑에 있는 퓨얼셀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전반적으로 보면 퓨어셀이라든지 뭐 다 이게 전망 좋죠. 근데 일단 두산중공업이 지금 두산그룹이 퓨어셀에 대해서 어떻게 뭐랄까요? 어떻게 이제 전망은 좋은데 어느 정도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뭐 불확실성은 아직 뭐 남아 있긴 하고 뭐 밑으로 내려간다고는 하나 주가가 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두산그룹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턴어라운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라든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지속되는지 이런 것을 좀 살피신 다음에 좀 매매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그룹주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될 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음식료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음식료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음식료는 사실 실적 좋고 다 전망 좋은데 문제는 주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사실 확산된 이후에 지금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식당 같은 거 잘 안 가시고 집에서 뭐 이렇게 음식을 해 먹는 그것이 좀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이미 그런 실적 성장에 대해서 주가가 상당히 반영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일부 지금 주가들 보면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오히려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를 전환한 종목들로 관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매수하기에 적합한 매력적인 종목이 사실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좀 발굴하기가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조금 접근해 보신다 그러면 사실 지금 3분기 실적 다 좋은데 몇몇 종목 중에 작년 동기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실적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저는 언택트 이런 상황이 정말 좀 회복되면서 다시 좀 이렇게 코로나19의 어떤 종식이 가까워진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 정상화가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식자재라든지 단체 급식을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실적은 나쁘지만 내년 실적으로 좀 평가해 본다면 상당히 지금 실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더 관심을 두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CJ 프레시웨이를 또 새롭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또 관심 갖고 앞으로의 회복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